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던 저는 특정 차종이나 모델에 꽂히면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드림카 삼곤 했었죠. 디펜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원초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이 매력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단종됐다가 현세대 디펜더로 완전히 새롭게 훨씬 고급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승했던 디펜더 110 영상을 찾아보시면 역사부터 오프로드 시승기까지 다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런데 디펜더 110은 꼭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고 내 차보다는 가족차 같은 느낌이 강했죠. 어릴 적 로망을 투영시키기엔 덩치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디펜더 90이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뒷문 둘을 빼고 짧아지면서 훨씬 드림카에 가까워졌죠. 오, 우와, 야, 차 진짜 높다. 와, 다른 차들 같았으면 아이 사이드 스텝 좀 달아주지 라고 투덜댔을 법한데 얘는 그렇잖아요. 왜냐면 디펜더거든요. 여러분들 밖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펜더 디자인이 정말 예쁘잖아요. 사이드 스텝을 달았다가는 자칫 그 아름다움을 깰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껑충 높이 올라타서 내려다보며 달리는 맛이 또 디펜더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상고 전혀 불만이 아니에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프로드부터 달릴 거예요. 왜냐하면 디펜더니까요. 출발하기 전에 모드를 한번 바꿉시다. 지금 우리가 달리려고 하는 길이 그렇게 험한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터레인 리스폰스를 또 한번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코, 컴포트, 그 다음에 잔디자갈 눈길, 진흙, 모래, 그 다음에 바위, 이렇게 다양한 길들을 메뉴로 마련해 놨죠. 요걸 통해서 차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전자식 주행 안전장비,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이런 다양한 차의 구성 요소들을 이 각각의 노면 상황에 맞게 최적화시켜 줍니다.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라면 차고까지도 같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그 트랙에서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차들 있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들, 그리고 레이스에 나가는 머신들도 있죠. 이런 차들은 정말 서킷에서 랩타임을 어떻게 줄일지에 몰빵을 한 차들이라면 랜드로버는 오프로드를 어떻게 잘 달릴까, 험로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까, 그것도 고급스럽게, 이거에 초점을 맞춘 차예요.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차들 많죠. 오프로드에 몰빵해서 꾸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차는 거의 뭐 서킷으로 비유하면 F1 머신이라고 봤을 때 그런 차들 말고 그냥 승용차의 범주 안에서 순정 상태에서 이 디펜더야말로 정말 가장 고급스럽게 오프로드를 즐기실 수 있는 차예요. 차가 다 해줘. 나는 그냥 운전대만 돌리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발 올려놓은 채로 주변 경치 즐기면 돼요. 지금 이 디펜더 90, 몇 개월 전에 저희가 탔던 디펜더 110, 걔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로를 딱 만나면 그때는 차고를 막 올리시면 됐었어요. 그 차고 조절 버튼이 아마 여기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디펜더 90은 에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 그냥 코일 스프링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따로 홈로를 위한 차고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오프로드 능력에 있어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110은 이런 데를 갈 때 평탄하게 다져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달릴 수 있었다면, 얘는 상대적으로 걔보다는 직관적입니다. 좀 더 그 노면의 굴곡 같은 게 직접적으로 보여요. 사실 이 디펜더 90의 능력만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길보다 훨씬 더 험한 곳을 달려야 이 디펜더 90 입장에서 아니 너 그래도 나를 좀 제대로 써먹어 주는구나 라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달리고 있는 길은 마일드한 곳입니다.
그 주변 험로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고요, 차가 각져 있을수록 이 전체적인 크기를 가늠하기 쉬워서 상당히 많이 도움되거든요. 디펜더가 어떻죠? 딱 각졌잖아요. 박스 접어서 만든 차처럼 생겼잖아요. 예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프로드를 왔을 때 기능적으로도 한 몫을 톡톡히 하죠. 지금 저 보닛 끝쪽, 그 다음에 뒤에 엉덩이 끝, 어디가 끝인지를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카메라 기능이죠. 지금 사이드미러, 앞쪽, 뒤쪽, 사방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지형 상황을 그래픽으로 쫙 보여주니까 오프로드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바로 오프로드를 고급스럽게 타도록 도와주는 장비들이에요. 그냥 한눈에 보고 바로 조작하면 되니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면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라고 불리는 기능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투명 보닛인 것처럼 앞쪽 상황을 이렇게 쓱 내려다볼 수 있죠. 야, 이런 기능은 정말 21세기형 오프로드다운 면모죠. 증강현실 기술을 자동차에, 더 정확히 말하면 오프로드에 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짱. 야, 이거 봐. 정말 그냥 이것만 보고 운전해도 되겠어. 앞에 안 보고 여기 박스를 다 가려놓고 그냥 이것만 보고 운전하는 것도 가능할 지경이에요. 야, 이거 바퀴 돌아가는 거 봐봐. 신기하다. 신기하지, 복귀씨? 안 신기해? 기술도 좋은데 카메라 화질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지? 이번에 랜드로버가 지금 현행 디펜더 110, 디펜더 90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새로 적용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름이 PB 프로거든? PB 프로가 기존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쓰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이 인터페이스 그래픽도 싹 바뀌었고 동작이 되게 빨라. 봐봐, 말하는 김에 오 3분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조작도 엄청 빨라. 내비게이션도 T맵 들어가 있고. 자, 이번에는 바위 구간입니다. 혈앤 리스폰스 프로그램을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바위 암성 모드로 놔요. 바위 크롤을 활성화하려면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십시오. 자,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요. 자, 로우 레인지 모드로 바꿨어요. 깜빡깜빡하죠? 자, 그러면 계기판에 여기 그 힐 디센트 컨트롤 아이콘도 중간에 불이 들어오고요. 자, 이제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고 정말 꾸역꾸역 아주 저속으로 쭉쭉쭉 꾸역꾸역 넘어가는 그런 모드로 바뀌거든요. 자, 벌써 차가 잘 안 가죠. 꾸역꾸역 가죠. 이 차가 속도를 일정하게 저속으로 유지해주는 점, 이게 왜 좋냐면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랑 내가 가다가다 막 찔끔찔끔 꾸역꾸역 가야 될 때 있잖아요. 이 속도를 내가 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천천히 가면 나는 그 사이에 운전대를 돌려가면서 이 장애물들을 피하는데, 차의 방향을 조절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평온해서 그렇지 밖에 바위 크기가 길바닥에 널린 게 한 이만씩 하거든요. 이런 길을 제가 이렇게 갈 때 느껴지는 이 승차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펜더 90 이 시승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와보면 에어 서스펜션이 없어도 크게 아쉽진 않습니다. 뭐 갈 거 다 가고 승차감도 충분히 좋거든요. 지금 속도가 시속 5km, 4km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말고 아까 조금 그냥 비포장길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약간 고속으로 달릴 때, 웅 하고 달릴 때,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웅 하고 갈 때, 그럴 때도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앞에 바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를 켜야 되겠죠. 지금 여기 차가 차지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바깥쪽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만 전방 카메라로 찍은 걸 여기가 지금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디펜더를 타고 이런 길을 달릴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비슷한 가격의 동급 SUV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물론 오프로드 잘 가죠. 근데 세상의 다른 SUV들을 일렬에 쭉 세워놓고 이쪽 끝을 오프로드 능력, 또 이쪽 끝을 온로드 능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원래 만들 때부터 주로 활동할 무대, 잠재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주 무대를 상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SUV들은 주로 온로드 쪽에 가 있고 오프로드의 능력을 이만큼 늘립니다. 하지만 디펜더는 완전 오프로드에 가 있고 온로드의 능력을 많이 키운 느낌이 나요. 자, 주행 안전장비도 여기 있잖아요. 오프로드 모드로 되어 있을 때만 요걸 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행 안전장비 꺼졌다고 불이 들어오는데, 이것도요 터레인 리스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컴포트로 놓으시잖아요. 그냥 일반 포장도로 달리실 때, 이럴 때는 이 주행 안전장비가 아예 꺼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로드를 달릴 때는 얘는 되게 보수적인 차예요. 그냥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달리는 거지, 다른 온로드 위주로 만들어진 SUV들처럼 세게 달려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일 때 이걸 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오프로드에서는 이 전자장비가 개입을 해서 엔진 출력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험로 탈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퀴를 강제로 헛돌리게 해서라도 거기를 탈출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스테빌리티 컨트롤이 개입하는 그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 차가 지금 어떤 환경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야, 진짜 오프로드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서킷과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킷에서도 정말 집중 빡 하고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오프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고 조심조심, 정말 내 신경을 온통 곤두세워서 차와 하나가 된 느낌으로 호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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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야, 이런 데는 진짜 그 도시명 SUV로는 절대 못 오겠네. 아이고. 야. 야, 근데 기특하다. 꾸역꾸역 가는 거 봐. 타이어는 AT 타이어를 신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조금 더 험한 데를 가야 될 경우가 생기면 타이어를 MT로 바꿔 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퀴가 커질수록, 지금 제가 바퀴라고 말씀드리는 건 휠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이어 전체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바퀴가 커질수록 이런 험로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역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우와. 와, 이 노출식 구조 있잖아요. 이게 내렸다 탔다 할 때 정말 편해요. 이거 없었으면 저처럼 키 작은 사람들은 타기 조금 힘들었을걸요. 근데 이게 탈 때도 편하고요, 운전할 때 보기에도 너무너무 멋집니다. 전통도 살렸죠, 기능성도 있죠, 보기에도 예쁘죠. 다른 차랑 다르죠. 이거는 최고의 디자인이에요, 이런 노출형 디자인. 그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다 코팅해 놔가지고 뭐 날카로운 거로 딱 찍혔을 때 까질 것 같지만 그렇게 잘 안 까진다고 해요. 난 이 차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건 정말 공산품 디자인의 끝판왕 같아요. 자, 뒷문이 없다고 뒷자리까지 좁을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디펜더 110보다 길이와 휠베이스는 모두 435mm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열 무릎 공간은 넉넉합니다. 각진 외형에서 알 수 있듯 머리 공간도 충분하고요. 전원 단자와 USB 타입C 포트도 둘씩 챙겨 넣었고 구석에 컵홀더도 있어요. 이 정도면 차 길이만 짧아졌을 뿐 본격적인 2열 공간입니다. 거기다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바로 알파인 라이트 윈도우입니다. 과거 디펜더의 전통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남다른 뷰를 제공해주는 특징입니다. 뭐랄까, 마치 다락방 창문 같은 정취가 느껴진달까요? 겉모습이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소별로 어디가 어떻게 예쁜지 말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디펜더 110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디자인은 디펜더 110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뒷문 떼어내고 435mm 차가 짧아지니 느낌이 꽤 다르죠. 조금 더 야무지고 단단해 보입니다. 게다가 뒷문이 없으니 책임보다는 자유를 줄 것 같고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차 같아서 더 애착이 갑니다.
어렸을 때 갖고 싶던 SUV의 모습과 닮아서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제는 서울로 돌아갑시다. 가끔씩 이렇게 오프로드 한번 달리면 재밌다니까요.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서라도 SUV를 사시는 거겠죠. 그리고 남들은 못 가는 곳을 가기 위해서 디펜더를 사시는 게 좋고요. 아, 디펜더 말고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고급스럽게 달릴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디펜더만의 장점이니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디펜더 비싸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어디 오프로드 갈 수나 있겠니?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이건 슈퍼카 사신 분들한테 야, 너 트랙 한 번도 안 갈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 디펜더가요,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시승했던 디펜더 110은 4기통 디젤이었지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22년형 디펜더 90은 6기통 디젤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4기통 디젤 엔진에 비해서 배기량도 늘었고 또 당연히 출력이랑 토크도 증가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리다 보면 확실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유는 단순히 출력과 토크가 늘어나서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실린더 둘이 늘어나는 바람에 좀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요.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더라도 한결 여유를 느낄 수 있거든요. 과거의 4기통 엔진으로도 지금 이 6기통 엔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정속주행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여유가 한결 늘어났죠. 지금 이 D250 디펜더 90에 들어가는 인제니움 3리터 6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터보 엔진은 249마력 58.1kgm를 발휘합니다. 공차 중량이 한 2.3톤 되니까 249마력,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전혀 답답하지도 않아요. 일단 그 디젤 엔진 특유의 토크발이라고 하죠. 이 토크발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감에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등을 훅 밀어주죠. 그때 또 소리가 상당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보통 디젤 엔진들은 4기통이면 우리가 보통 그 뒷다리라고 놀려먹잖아요. 딸딸거린다고. 뭐 4기통은 그렇다고 치고 6기통 정도 되면 아무리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듣기 좋은 중저음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웅 하는 그런 소리. 그 남자의 아드레날린을 조금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데, 얘는요 RPM을 좀 높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약간 가솔린 같아요. 지금 저속으로 달릴 때 정속 주행을 하면서는 디젤 같거든요. 되게 묵직하게 돌아가고 토크가 센 그런 디젤 엔진의 느낌이 나는데, RPM을 한 3000 이상으로 높게 쫙 쥐어짜면 소리가 약간 디젤보다 가솔린에 가까운 느낌도 나요. 봐봐요. 매뉴얼로 변속을 해보면, 자 3000 이상 높였을 때 이때 소리, 이 회전 질감 부드러운 거 봐요. 디젤인데 가솔린 같아요. 회전 질감도 약간 가솔린 같고 소리도 가솔린 같아요. 역시 6기통이 한수이다. 실린더 4개랑 6개 차이가 어쩜 이렇게 크게 날까. 아까 제가 오프로드 달리면서 이렇게나 높은 시트 포지션 때문에 이 주변 장애물을 살피기가 쉽다, 되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장점이 온로드에서도 이어집니다. 보통의 세단, 스포츠카라면 시트 포지션이 낮을 때 좀 더 내가 하나 된 것 같고 노면 정보를 엉덩이로 읽고 무게중심도 낮추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디펜더는요 그것과 좀 반대 입장인 셈이죠. 이렇게나 높이 앉으면 국도나 시내를 달리실 때 전방 교통 상황을 살피시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디펜더 110 모델 타면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이드미러가 상당히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정사각형이에요. 다른 어떤 차에서도 이렇게 생긴 사이드미러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이게 처음에 딱 타면 위로는 되게 길고 옆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희한하거든요. 막상 달려보면 후방 정보를 살피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정도면 차선 변경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신호 걸린 사이에 음료수를 마셔야 되겠어요. 이거 박지훈이가 사줬거든요, 아침에. 근데 시원해.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젤의 토크바를 한번 느껴볼까요? 자, 꼭!
이건 절대 차가 팍 치고 나가서 시원시원한 가속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2.3톤에 달하는 무거운 차를 쭉 밀어주는 그 토크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그 농밀한 토크의 느낌이 있어요. 그 토크 느낌에다가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어우러져서 주행할 때 즐거움이 쫙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싹 지어져요. 그래서 디젤 차들은요, 내가 저기까지 빨리 가야 돼, 그럴 때 가솔린 차들처럼 가속 페달을 꾹 밟아가지고 RPM을 쭉 쥐어짜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자, 매뉴얼로 놓고 일부러 고단기어 RPM이 낮은 상태를 유지한 채로 가속 페달을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이렇게 쓱 나갈 때 이럴 때 디젤 엔진의 맛이 진하게 묻어나거든요. 자, 제가 방금 엔진 설명드리면서 일부러 RPM을 띄우기 위해 수동 변속을 했잖아요. 변속기 ZF-8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ZF-8단은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다 좋은 쪽으로,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또 ZF-8단 얘기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또 ZF-8단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좋으니까 많은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그 BMW에 들어가 있는 ZF-8단은 정말 DCT 부럽지 않을 만큼 번개 같은 변속을 보여주잖아요. 운전 재미를 쫙 끌어당겨주죠. 따봉이에요. 근데 디펜더에 들어가 있는 ZF-8단은 같은 변속기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느리진 않아요. 자, 매뉴얼로 시프트 패들은 없습니다. 다운, 업, 느리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 조금 더 빠른 수준? 반응은 즉각적인데 그 기어를 실제로 바꿔 무는 동작이 살짝 여유 있어요. 아주 빠르진 않은 정도입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약간 여유롭게 바뀐 설정이 디펜더랑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롭게 출퇴근 장거리 주행을 하실 때 이런 변속기 변속 패턴이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낮아요. 이걸 번개같이 변속을 하는 바람에 약간의 충격이라도 있었다면 오히려 그게 디펜더한테는 큰 감점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도 않으니 오케이, 게다가 디펜더에 딱 어울릴 정도로 여유로우니 더 오케이. 하나 좀 아쉬운 건 시프트 패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펜더를 타고 운전 재미를 막 코너 파고 들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값을 많이 냈으니 줄 건 줘라.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거랑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승차감, 아까 승차감이 꽤 좋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오프로드일 때 얘기고, 온로드일 때는 이 에어 서스펜션이 있음과 없음의 차이가 험로일 때보다 조금 더 도드라져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다면 차가 아래에서 요철이 넘어왔을 때 쭝쭝쭝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둥실둥실 구름에 떠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얘는 에어 서스펜션 대신 그냥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나갔던 그 빨래판길 있죠, 그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아놓은 그런 데를 둥둥둥둥 달리다 보면 얘는 이 요철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직접적입니다. 퉁 왔을 때 위로 차가 탕 올라가는 시간이 더 빨라요. 탕 했을 때 이걸 너무 위로 팡 쳐져서 운전자가 탁 하면 이 차 왜 이래, 되게 딱딱하네 라고 할 텐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단단하네, 통통 튀네 라고 상대적으로 느낄 뿐이지 절대 승차감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나 키가 큰 SUV의 하체 세팅을 정말 말랑말랑하게 했다면 아마 일반적인 도로를 달리면서 코너링에 들어갔을 때 차가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UV를 타면 생각보다 승차감이 통통 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얘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하체 세팅을 정말 절묘하게 한 거죠. 휘청휘청거리지도 않고 오프로드에서 지면이 비대칭일 때 스트로크의 변화도 대응을 해내고 또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110 모델 대비 이 D90 모델이 휠베이스가 435mm 짧거든요. 그래서 차체 강성도요, 이 같은 차지만 이걸 줄여 넣으니까 좀 더 응축된 느낌도 나요.
앞바퀴, 뒷바퀴, 요철이 탕탕 하고 지나갈 때 차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더 110 대비 많이 납니다. 게다가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도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디펜더 90 엔진, 변속기, 편의장비, 온로드 승차감, 오프로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차들은 흉내낼 수 없는 예쁘고 아이코닉한 디자인까지 디펜더 90을 타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어릴 적 멀리서 좋아했던 같은 반 여자친구와 다 커서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경우 환상이 깨질 때도 있지만 디펜더 90과의 데이트는 꿈꿨던 그대로였어요. 시승차를 반납해야 하기에 우리 사이가 여기까지라는 게 슬플 따름입니다.